예, 1919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입니다. 2019년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의정활동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하자면은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역사적인 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 기억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17년에 베를린 선언을 대통령이 가서 하셨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평창동에서 올림픽을 했죠. 기억하고 계시죠? 평창에서, 예, 동계 올림픽, 평창동이 아니라 웃네요. 평창동은 서울인데 진짜 그러네. 평창 동계 올림픽, 예, 북한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다 기억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와서 같이 남북 정상회담했고, 또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서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적인 간격 드론 또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주 나빠가지고 이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이 사실은 아주 많이 이렇게 좀 옅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뭐라 해도 이 성과는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도로, 현대화,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으로 쭉 발전해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남북의 그 평화, 교류, 그 다음에 평화 협력, 그걸 통한 평화적 통일, 이런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애정과 또 동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죠.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의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로 따지면 세계 7번째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한 강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국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건설 투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되고 31.6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둔화되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5.18배에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18년도 3, 4분기에 5.52배로 좀 오히려 증가되는 이런 지표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금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여야가 없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성장세가 좀 조금은 이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역대 최고 수준의 그 조기 재정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로 막 쓰는 거예요. 우선은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서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급한 대로 일단은 재정 투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탈을 면제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우선은 어쨌든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K-팝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진짜 이 전 세계적인 한류, 이 문화적인 우리나라의 이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적인 효과로 이걸 연계를 시켜야 되겠죠. 사실은 AR, VR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도 이런 문화사업과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실 드라마의 컨텐츠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스카이캐슬 다 보셨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또 뭐지? 그 독립운동했다. 미스터 선샤인. 그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넷플릭스 아시죠? 그럼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인데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한 거예요. 컨텐츠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나간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한류 문화는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산업과 연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력을 강화시키는데 경쟁력을 또 강화시키는데 연계를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청년 여성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금 그래서 19년도의 전망치는 그래도 취업자 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15만 명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왜 우리 서민의 올해 서민의 삶은 과연 나아질까요? 나아질까요? 어렵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얼만큼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 정부 정책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인소득 하위 20%에는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죠. 예, 기초연금이죠. 예, 기초연금을 5만 원 인상을 하는데 하위 20%에게는 5만 원을 더 얹어서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 10만 원 아동수당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대상으로 해서 지금 19년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하고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서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이라고 EITC라고 말씀 들어보셨나요? EITC는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굉장히 작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근로장려금의 형태로 세제 지원으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옛날에는 단독 가구에서 1,300만 원 이하였는데 2천만 원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헛벌이에게도 줍니다. 혼자 살아도 예전에는 안 줬어요. 혼자 헛벌이의 경우에는. 근데 3천만 원까지 헛벌이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2,100만 원까지만 줬어요. 근데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맞벌이도 3,600만 원. 재산 요건도 1.4억이었는데 2억 원까지 확대를 해서 2억 원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EITC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단독 가구가 8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다음에 헛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은 한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또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그리고 우리 나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알아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또 4대 보험 들어야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장에서 빠져나가면 개공들이 한 7, 8명이 같이 있는데 일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주장을 사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공공주택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못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조금씩 폐지를 해서 아들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이 기초생활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아들이 있어도 아무리 예를 들면 있다 하더라도 요새는 사실은 얹혀 사는 지금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냥 사업하다가 망하고 집 갖고 있는 거 부모님 거 다 저당 잡혀가지고 다 날라가고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노인정에 가면 그런 신세한 산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기초생활 연금 받아야 되는데 수당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은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시죠?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증상들이 우리들한테 서민들한테 특히 자영업이 많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서민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준 점은 사실은 인정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정책 발표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영업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지극히 어렵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이랑 만난 자리에서 또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장의 길로 가서 우선은 경제 볼륨이 커져야 되겠죠. 발전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위한 많은 이런 활동도 지금 계획을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런 선도 사업을 지금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4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첫걸음으로 해서 우리가 심각한 자산 불평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이 634조 원인데 상위 10%가 32%를 차지해요. 이것만 해도 좀 봐줄 수 있어요. 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부동산 양도 차익은 10%, 상위 10%가 몇 프로를 차지하죠? 63%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 차익. 우리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 본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식의 양도 차익의 90%를 상위 10%가 가져갑니다. 이 빨간 게 10%가 가져가는 비중이에요. 그리고 개인 보유주택만 해도 34%가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도 좀 그렇게 극심한 건 아니지만 법인주택이라든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그 다음에 법인 보유 토지, 이 부분을 전체 100% 중에 이렇게 많은 부분 91%, 63%, 91%, 94%를 상위 10%가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우리 김영식 세무사회장님도 계시지만 이 정도로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게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죠. 다음. 그래서 미국에서도 벌써 불평등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보유세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왔던 버니 샌더스는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 상속세를 최대 77%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엘리자베스 워렌은 가구 합산 자산이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면 얼마죠? 500억입니다.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 펀드 등 모든 자산을 다 포함해서 이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2%만 해도 엄청난 사실은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연간 10%씩 더 부가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1% 알파에서 3%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적 포용성장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데 혁신적 포용성장은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실은 덜 속상합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 가지 서민경제가 지금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정부에 대한 이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팜이라고 하는 해외 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157개국에서 51위로 나쁘다. 아까 7개국, 강국 7개 강국 중에 하나인데 불평등은 51등이에요. 나쁘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불평등 해소 노력은 최고다. 이렇게 국제단체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같이 드립니다. 다음.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